네, 준비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니의 끝나지 않는 축제 성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롬비아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막 평화운동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시위, 뭐 평화운동 이런 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제 발전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게 뭐 그런 걸로 뭐 생각한 게 있으면 말해줄래? 지하부터. 자, 잠깐만 우리 준호를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니에 끝나지 않는 축제는 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 콜롬비아라는 나라, 중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내전이라는 것들은 그 나라 안에서 세력들이 나뉘어 가지고 서로 이제 전투 상황, 전쟁 상황에 돌입한 어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부군이 있고 정부 측을 지지하는 정부군이 있고 정부에 뭐해서 대항해서 반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반군들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올바른 거고 정부가 문제있어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건데 어쨌든 이 책은 좀 정부군의 시각에서 그 기본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책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전 상태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몹시 이제 그 국민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평화 운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야? 우리는 분단 상태긴 해. 예전이라고 우리나라도 한반도 전체로 보면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전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내전에 또 휴전한 상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대한민국 안으로만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무슨 특별히 그 내전의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을 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콜롬비아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고 좀 좁게 보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당장 무슨 뭐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렇다면 이제 성현이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2년 대한민국 현재의 문제는 뭔가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문제는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인 건가 이러한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현아, 너가 그 질문을 의도하고 선생님 설명하고 뭐 맞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성현이가 바꿔서 설명해 주면 되고 네, 진행하면 됩니다. 지하부터. 나는 뭔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어른들이 맨날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정치가 언제나 문제잖아. 살짝 정치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한데 정치적으로 살짝 대입이 적어졌으면 좋겠어. 선생님, 좀만 더 생각해 볼게. 준호는? 좀만 더 생각해 볼게. 예림이는? 나도 약간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좀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적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뉴스나 뭐 전쟁 같은 이야기가 좀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뭐랄까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본생에 잘 생각한 거 있어? 나 잘 모르겠어. 준호는? 딱히 잘 생각나는 게 없어. 네, 여기까지. 왜 성현이 정작 본인의 얘기를 안 해? 아, 어, 글쎄, 나도 뭐 지금은 막 정치적인 그런 문제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자,
뭐 우리 본승이나 준호가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 본승이하고 준호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딱히 문제가 없는 아주 뭐 이 좋은 상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그러니까 이대로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신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랬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승이와 준호가 무지해서 무관심해서 현재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그래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보니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즉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또 하나는 외부에 그 통증이 드러나지 않아. 근데 지금 그 뭐 이렇게 뭐 침묵의 죽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 같은 것들 중에 어떤 암은 이렇게 증상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발견들이 쉽단 말이야. 근데 무슨 췌장암인가 뭐 이런 암은 증상이 전혀 없대.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냥 말긴 거야,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손써 볼 수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뭐해? 얼마 못 살고 죽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것들처럼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뭐 초등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정보를 접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덜하다 보니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와 예림이 성현이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정치권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이의 시각과 제아의 시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다른 견해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끝나서 정치 이슈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선이랑 선거랑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몇 달 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라는 어떤 그런 기간은 정치의 계절이야. 선거 그때 워낙 정치에 관한 어떤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정치가 많이 이렇게 거론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그러니까 선거라는 기간은 누굴 뽑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누굴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굴 뽑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뭐 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엉망진창이다. 그러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나를 뭐 해야 된다? 뽑아서 내가 이 세상을 뭐 바꿔놓겠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뭐 했다? 잘했다. 응? 그러니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러니 나를 뭐 해라? 뽑아달라.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시 현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정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한반 야구장. 우리 한반 야구장이 그 한반 야구장이 아니라 그 하나 뭐지 그 이름이? 이글스 파크? 대전 하나 이글스 파크.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거기가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사실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아예 거기를 다시 짓겠다. 다시 그 돔구장 형태로 뭐 짓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과연 대전에 돔구장 형태의 야구장이 필요한가부터 논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짓는다라면 그걸 어디다 지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계획은 선생님 알고 있기는 현재 있는 곳에다가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스파크 여전히 옆이 국기원 그 축구장 부시고 짓는다네. 그래서 여전히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그 역사 깊은 어떤 그런 건물 그 리모델링 했으니 그냥 그걸 계속 가져가도 되지 굳이 동구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좀 있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곳에 가서 지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대전에서 지하철이 1호선만 있잖아. 그 상황에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트램이라는 형태로 2호선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번에 어떤 후보는 3호선, 4호선까지 만들겠다. 그런 지하철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야. 서울에는 지하철이 뭐 9호선까지 있는데, 뭐 광주, 부산 뭐 이런 데도 2호선, 3호선 있는데 왜 대전만 1호선밖에 없냐. 이러면서 지하철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쪽과 반면에 이제
지하철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그 공사하는 동안에 차도 많이 막히고, 과연 대전이 지하철이 더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뭐 하는 가 토론하는 어떤 그런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선거이다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이슈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다 꺼내놓고 논하는 어떤 그런 자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 선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이슈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아가 말했던 그 시각에서 정치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리기도 하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정치가 문제였다면 한국이 그동안 그 선진국으로 올라온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치도 분명히 그 한 요소일 텐데 과연 뭐 이러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작년인가 한참 문제가 됐던 미얀마의 그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선거 투표로 뽑힌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런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뭐였다는 거야? 성숙하고 발전했다는 거야. 근데 다만 이제 여전히 그 정치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제아나 예림이 어떤 그런 생각이 이른바 정치 혐오, 정치를 혐오하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될 어떤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고 논쟁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움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애당초 그러면 논쟁하지 말자. 토론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면 그것들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반에서 어떤 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토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토론하는 동안에 보면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려. 이러다 보니까는 토론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또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토론하지 말자는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문제가 뭘로? 독재. 과거에 우리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시 독재로 가버리는 어떤 그런 위험성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치란 무엇인 건가? 그 정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은 얼만큼 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감수해야 되나?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야. 본숭이의 바람과 예림이의 바람이 서로 뭐해? 달라. 근데 본숭이가 찍은 후보는 본숭이의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 돼. 예를 들면 아이스 하키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스 하키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본숭이의 뭐야? 바람과 기대란 말이야. 근데 준호한테 투표를 받은 사람은 준호는 뭐 음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콘서트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대와 바람을 한단 말이야. 근데 땅이 두 개면 상관이 없어. 근데 땅은 하나야. 그럼 거기다가 아이스하키장을 만들 거냐? 아니면 뭘 만들 거냐? 피아노 콘서트장을 만들 거냐? 그럼 두 정치인이 서로 뭐 하는 거야? 누구는 아이스하키장 만들자 그러고 스포츠시설 만들자 그러고 누구는 콘서트장 만들자 그러고 그럼 둘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싸울 수밖에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정치인들이 나빠서 대립하느냐? 아니야. 그 밑에는 아이스하키를 지지하는 본숭이와 같은 그런 그 국민들이 있는 거고 또 이쪽에는 피아노나 음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들의 욕구와 이해를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야? 반영하다 보니까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립할 수밖에 없던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은 쉽게 말하면 뭐야? 대리인들이야, 대리인들.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근데 다만 이제 그것들이 싸움이 아니라 토론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번에는 아이스 하키장을 만드는데 다음번 뭐 할 때는 뭐 콘서트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뭐 양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러면 1층에는 아이스 하키장을 만들고 2층에는 뭐 콘서트장을 만들기로 뭐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타협안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2등이 아까 누구였지? 두 번째 누가 하기로 했어? 성현이 다음에. 저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그 무장 단체들에 대항하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 책에서는 예니의 아빠의 의견이랑 예니의 고모의 의견이 다른데, 일단 예니의 아빠의 의견은 평화 축제 같은 데 가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는 의견이고, 예니 고모의 의견은 이제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싸우자는 의견인데, 너희들은 이 싸우자는 의견에 찬성할 거야? 아니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있자는 의견에 찬성할 거야? 나는 살짝 둘 다 위험하긴 하지만 어차피 위험할 거면은 싸우자는 쪽으로 갈 것 같거든. 그 예림이부터 말해봐. 나였더라면 나 하나 없다고 조금 그렇게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막 그 축제가 완전 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빠 말 듣고서 좀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숭이는 나라면 갔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여러 명이 되니까 그러면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고 약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현이는 그랬으면은 일단은 집에 숨어가지고 좀 간 좀 보다가 좀 그 뭔가 시위대가 약간 뭔가 좀 더 약간 좀 그냥 사그라들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쯤에 나도 시위 같은 거에 참가하지 않을까. 준호 맞죠? 준호. 준호. 준호는 그 질문을 다시 말해줄 수 있어? 책에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대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니의 아빠의 의견과 예니의 고모의 의견이 충돌하잖아. 일단은 예니의 아빠의 의견은 그 평화 축제는 뭔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고, 괜히 고모의 의견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없으니까 가야 된다는 의견인데, 너는 이 의견 중에서 어떤 거에 찬성할 거냐? 어, 난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딱히 말했듯이 되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난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 책에서는 마지막에 축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무장 단체에게 그 하루만은 아무도 공격하지 말라고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너희들은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게 뭔가 어떻게 부탁을 할 것 같아? 성현이부터 말해. 이 부분을 쌤이 조금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콜롬비아가 현재 정군과 반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상황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평화 축제를 열기로 어린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로 한 어떤 그런 평화 축제를 열기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평화 축제를 여는데 만약에 반군들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 아예 집회를 하지 말자는 쪽의 의견들도 있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평화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정부군과 반군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평화 집회를 여는 그 날만은 너네들이 휴전을 해라. 어떠한 싸움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약속해 줘라. 그래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너희들이 보여줘라. 라고 이제 그 부탁을 하기로 하는데 그 부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지금 재하가 질문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 재하야? 네. 진행해. 서현이 먼저 말해봐. 난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럼 본승이는? 나였어도 편지를 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다른 방법보다 편지의 정성이랑 약간 자기의 진실된 마음이 더 잘 담길 것 같기 때문이야. 예린이는? 나도 막 편지나 약간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좀 보냈을 것 같아. 좀 그런 동영상으로 보내면 약간 좀 그 현실을 더 생생하게 막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준호는? 음, 나도 동영상으로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동영상으로 하면 좀 더 신선하게 막 나오고 막 다양한 게 나오니까 난 동영상으로 이렇게 될것 같아. 또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예니가 전에 살던 시골 마을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그 초록색 옷만 입은 경찰들만 봐도 이렇게 도망다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뭔가 소뚜껑 어쨌든 그 너희들은 저 상황 같은 이 예니 같은 상황이 있었어? 준호 먼저 말해봐. 질문을 다시. 자, 이 이거는 질문은 이 옌이라는 아이가 원래 시골 산골에 살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무장 반군이 오는 바람에 놀랐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자기가 또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시로 이렇게 지금 현재 피시러 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장 반군에게 그때 당했던 그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무장 반군과 같은 그런 제복, 그러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들만 봐도 이 아이가 겁에 질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결국 이 질문은 뭐 꼭 무장 반군에 의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준호가 그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이 있는지 이른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른 일로 겪은 어떤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다던가 어려움을 느꼈다던가 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딱히 트라우마가 없는데, 성현이는? 나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원숭이는? 나도 없는 거야. 예린이는? 나는 좀 최근에 학교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좀 원했긴 했는데 조금 캐릭터 분석이 잘 안 되는 언제서 좀 어렵고 좀 스트레스 받았던 캐릭터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요즘에 들어서 뮤지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림아, 그래서 아직도 캐릭터 분석을 못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해야지. 우리 네. 학교가 아니, 뭐, 어떤 아니. 학교인데? 열심히 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 저기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감독이나 연출이 선생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상의를 했는데 아, 그 원래 남자였던 캐릭터를 아, 제가 연기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어. 여자로 바꾼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제가 돼서 조금 그 캐릭터 분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음,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음. 좀 그냥 힘들어요. 남자라면 될 것 같은데. 우승아, 네? 예림이가 아니 그렇게 힘이 좋아? 이제 천하장사예요. 어. 뻥 그러면 때리면 소리가 기가 막히게 납니다. 그러면 예림이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네가 이번 기회에 너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만들면 되잖아. 네. 근데 그렇네. 그 이야기 속에서 주어진 역할하고 뭐 네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아니면 뭐 원래 마법사라고 하셨는데 음, 해설만 해요. 마법은 안 하고. 음.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게 해설을 마법사야? 하는 마법사. 아, 소리가 그러면 해설사 아니야 해설사? 여자 마법사야? 네. 근데 마법사인데 그러면 너가 그 인물이 어쨌든 캐릭터라는 것들은 그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과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 도와주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가 아니면 이른바 부정적인 악당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쉽게 되는 부분 아니야?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어, 그 뮤지컬이 호두깎이 인형인데 음, 근데 호두깎이 인형이 마법사가 나와요? 음, 마리의 고모가 그러니까 음, 네, 원래 삼촌인데 고모로 바뀐 거예요. 음, 근데 그 마리의 상상이나 꿈 같은 거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 그래. 아유, 고민이 크겠네. 어, 쌤이 그 네. 내용을 좀 잘 알면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쌤이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호두까기 인형 스토리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그냥 해. 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그 고모와 아빠의 그 평화시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 그 예림이나 성현이의 그 주장과 본승의 주장이 달랐던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림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경우가 많지.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안 간다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본승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 같이 또 모여 힘을 받고 또 즐거워지지 않냐라는 예림이하고 또 전혀 그 반대였던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었는데 본승이 예림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각자 따로따로 얘기했었는데 아까 예림이 같은 사람에게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 하나 안 간다고 뭐 큰 차이가 있겠냐? 100명 중에서 한 명 빠져도 99명 갖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굳이 내가 가야 될 이유는 없다. 나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빠 말 잘 듣고 집에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논리 주장을 펴는 사람에게 본승이는 뭐라고 그럴 거야? 음, 그냥 같이 가자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 같이 가자고 할 때 그 부분에서 네가 설득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설득할 거냐 이겠지. 음, 그래도 그 우리를 위한 거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예림이는 그건 동의하지만 아까 예림이가 말했듯이 나 하나쯤이야. 안 가도 너희들끼리 가도 큰 차이가 없지 않냐. 100명이 모이나 99명이 모이나 뭐가 다르냐. 하나 빠지는 것뿐인데. 그러니 나는 안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너는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너도 가야 된다는 것들을 네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선생님은. 저라면 그냥 개인 취향을 그냥 존중해 줄 것 같아요. 시아는 어때? 저는 한 사람이 빠지면은 뭔가 살짝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줄 서는데 100명이면 이렇게 딱 맞으니까 편안한데, 한 명 빠지면은 하나가 비니까 매우 불편할 것 같고, 그렇기 어, 때문에 사람을 10명을,
한 명 빠질 거면은 9명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9명을 다 빼면 편안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쟤 때문에 사람이 10명이 빠지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자, 제아의 주장에 대해서 예림이 저렇게 아니, 너한테 강박증이 설득한다면 너 있는 뭐라 그럴 거야? 어, 아니 숫자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건가? 왜 그걸 다 맞추려고 애쓰는 건지. 자, 본승이처럼 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각자 원하는 대로 하자.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오지 말아라. 우리 가려는 사람들끼리 가겠다. 뭐 이렇게 가면 뭐 서로 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림이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라면 예림아 그래 100명 중에 한 명은 에서 99명이 모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나머지 99명도 너처럼 생각한다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아무도 안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니? 그 너가 나 하나쯤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 하나쯤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니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너도 가야 돼. 라는 식으로 누군가 너한테 들이댄다라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야? 글쎄요. 자, 진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일에 반대하지 않아. 그 일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하기는 뭐해? 싫어. 내가 하기에는 좀 주춤주춤거려. 그래서 나는 안 할 테니 나는 빠질 테니까 니들이 열심히 해봐. 근데 그런 마음을 예림만 갖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른 그런 마음을 사람들. 갖는 거야. 그러면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결국 그 일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아니 이러지.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외 없이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또 그 일들을 말하기도 하더란 얘기지. 그러한 점에 있어서 또 어려운 거지. 그건 성현이도 같은 맥락이야. 성현이가 위험한 상황을 좀 일단 관망을 하자.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뭐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근데 위험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 있는 거 없는 거야? 음,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른바 뭐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게 있대. 제일 처음에 펭귄 하나가 뭐야? 바위 위에서 물에 뛰어내리면 다른 펭귄들도 연달아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퍼스트 펭귄이 없으면 아무도 바다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춤주춤하고 있었을 때 자신이 깃발을 세우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용기,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바로 그렇게 먼저 깃발을 꽂고 먼저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에게 많은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 많은 노력을 돌린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일제침략기에 독립운동하는 거는 상당히 뭐한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야. 무모한 일이야. 왜? 독립운동하다가 해병대 기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고 그러잖아. 가족들도 고통받고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이야. 근데 해방이 된 다음에는 그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뭐해? 높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던 주춤주춤했던 그냥 나 하나쯤이야 빠진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뭐야? 부끄러움은 자신의 몫이잖아.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뭐야? 비난을 당하기도 해. 너 독립운동하던 그 당시에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너는 어디에 있었냐? 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더란 얘기지.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또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은 몫은 제각각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각자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때로는 각자의 선택이 전체의 선택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슬기롭게 또 잘 풀어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가 한 말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03쪽. 103쪽 둘째 문단. 한 가지 문제 아니고 103쪽의 두 번째 문단.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두 종이요? 이거요? 아, 그건 거의 세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음. 죽을 수도 있지만 겁에 어. 질려서 죽기는 정말 싫다고. 그렇지. 고모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겁에 질려서 죽기는 정말 싫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책에 나오는 고모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야. 어? 이 고모라는 캐릭터는 결국은 이렇게 용기 내야 될 때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자기가 두려움, 겁에 질려서 죽기는 정말 싫다고 해서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다는 자신보다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빠는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야? 가족의 안전, 가족의 생존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아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 본성이기도 해. 생존의 욕구. 근데 이제 그 본성을 거슬러서 때로는 나는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다. 폼생폼사 뭐 그런 말도 있잖아. 폼생폼사에서 나는 그냥 구질구질하게 나갈 거니 난 차라리 안 나가겠다. 나는 뭐 한 번 나가더라도 나는 멋지게 그 입고 나가야지. 난 그 쉽게 말하면 멋있는 옷 없으면 나 외출 안 하겠다. 나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옷 남의 시선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뭐 나가서 즐겁게 놀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가치 부여가 이게 다른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또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고민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꼭 이게 무슨 뭐 여기 나오는 평화 집회나 아까 선생님 같은 독립운동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너네 학급 안에서도 얼마나 때로 부당한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런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는 그냥 뭐해? 침묵해. 그냥 모른 체 한단 말이야. 왜? 괜히 나섰다가 그 일에 휘말려 가지고 싫은 소리 듣고 또 누구랑 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우욱 하고 올라와도 그냥 이렇게 꾹 누르거나 아니면 에휴 남들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쟤들이 누가 뭐 하겠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다른 애들이 막 그 문제를 조직하면 성현이처럼 그 뒤늦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찬성해 라고 뒤늦게 찬성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는 앞장서서 야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추동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떠한 캐릭터인지 자기는 어떤 캐릭터인지 그렇다면 자기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반군에게 편지를 보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군에게 편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 왜 반군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없을까? 이미 편지를 쓸 수는 있으나 편지를 보낼 수는 없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반군이 무슨 주소가 있어갖고 위치가 있어갖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우체국에 전달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반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를 방송으로 그렇지. 라디오로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거지. 그러면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반군들이 뭐 할 거다? 그 소식을 접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뭐 편지를 쓰든지 동영상을 찍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또 요즘에는 이제 이른바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의사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NS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SNS가 이제 종류가 두 가지지. 하나는 그냥 이렇게 뭐 카톡 같은 경우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1대1로만 하는 거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수에게 공개되는 거잖아. 자기가 그렇게 됐을 경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평소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외부에 이렇게 표출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뭐야? 나 혼자 생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살겠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뭐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평화 집회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또 그걸 조직하는 그러니까 가장 1순위는 조직하는 사람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막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잖아. 두 번째 이 주인공처럼 그 평화 집회에 뭐 하려고 하는 참여하려는 그 2차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그 3차적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야 참여하지 않고 않는데 다시 거기 이제 두 가지 나뉘는 거야. 참여하진 않지만 지지는 하는 사람. 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뭐하게 생각하는 사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여러 층위로 이렇게 나눠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평화 집회라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꼭 평화 집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 여러분들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고 그럼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이제 가장 크게 얘기되는 것들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른바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이 뭐야? 젠더, 성. 요즘 혹시 이대남, 뭐 이대녀 이런 거 들어봤어?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대남은 20대 남자. 이대녀는 20대 여자. 특히 요즘에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좀 크다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뭐야? 여성주의. 여성주의에서 그 과거 우리나라가 이른바 남녀 차별이 심했다는 거야. 그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여성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건 다 동의를 해. 근데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른바 역차별. 오히려 20대 남성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연 20대 남자들은 그 지금 여러분들 재하, 본숭이, 성현이, 뭐 준호가 남자로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아들이라고 특별히 지금 뭐해? 옛날 그러니까 선생님 때만 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게 많았어. 선생님은 분명히 아들이라서.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일에서도 뭐 되고 예외되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본숭이가 생각해 보면 누나하고 있을 때 네가 아들이라고 집안일을 더 안 하거나 그래? 아니면 나나 누나나 똑같아. 네가 보기에 막내여서 더 하는 것 같은데. 막내에서 더 하는 것 같아 오히려. 뭐 재한은 어때? 재한은 여동생하고 너하고 있었을 때 네가 아들이라서 누리는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들이라서 누리는 혜택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 심부름을 나만 시켜요. 신부름을 너만 시켜? 오빠라고? 그 집은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대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자라고 아들이라고 뭘 누리는 것들은 없는데 여전히 군대는 남자들은 가야 되고 오히려 뭐 이렇게 그 뭘 뽑는데 이른바 할당제라는 게 있어. 여성은 몇 퍼센트 이상 원래 뽑아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역차별이고 불공정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반발하는 어떤 그런 그 남성들이 있고 반면에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직도 뭐 정치인들의 권력을 차지하는 거라든가 회사 CEO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들을 자리해 보면 대부분이 아직도 누가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직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의 어떤 그런 폭력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시달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 본숭이가 예림이 엄청 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초딩 때나 일이고 나중에 이제 뭐야 고딩되고 청년되고 하면 예림이가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남자들은 밤에 다니는데 별 적이 없어. 제약이 없어. 근데 여자들은 밤에 다니는데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뭐야 거리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도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어떤 이런 상황 자체가 아직도 차별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그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왜 밤늦게 돌아다녀? 일찍 집에 와야지. 왜 그 위험한 데 다니려고 그래? 그럼 이제 예림이 같은 여자들은 또 뭐라고 반박해? 아니 남자들은 밤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여자들이 밤에 다니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 자체가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들을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알게 모르게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니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논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그 젠더의 갈등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 건가?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일자리 문제. 우리나라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아까 선생님이 뭐 콜롬비아하고 우리가 다른 상황을 하겠지만 남북한에 여전히 우리가 분단된 어떤 그런 국가 속에서 북한이 뭐야?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그 평화에 대한 위협들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작년에 가장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는 이른바 부동산 문제. 아파트 값이 어떤 아파트는 막 엄청나게 오르고 또 집을 못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서 잘 사는 사람들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못 살게 돼서 그 소득 격차가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때문에 갖는 어떤 그런 상실감 뭐 이런 문제들 등등 우리 대한민국 2020년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닌 거지. 오히려 여러분 피부에 더 와닿는 문제는 이런 거지. 이른바 뭐야 초등학생들이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공부하는 학습 노동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뭐한 거? 긴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건가? 아니면 이번에 그 선거에서 교육감을 뽑았는데 교육감이 하는 일이 초, 중, 고 등학교의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정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는 투표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교육감이 하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투표권이 있어. 교육감을 누구로 뽑을 건가? 근데 직접 이해 당사자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는 투표권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건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모른다는 거야. 아니, 교육감을 뽑는데 왜 내가 못 뽑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야?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불만을 가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왜? 없었어. 당연히 그냥 선거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지. 우리 어린이들하고 무슨 상관? 이런 어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야? 문제의식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왜 어린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왜 투표권을 주지 않나? 당장의 여러분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세력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나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런 일에 시간을 뺏겨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너희들이 하는 건 좋은데 나는 빠질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잘해봐 잘 되면 나도 할게 이게 누구의 입장인 거야? 성현이 입장이지. 응? 내가 앞장서 하진 않지만 니들이 잘하면 나도 힘을 보태주겠다. 이건 성현이 입장이고 예림의 입장은 너희들이 잘해. 난
가만히 있다가 잘 되면 난 거기에 같이 뭐 할게? 혜택을 받을게. 라는 어떤 그것도 이제 누구의 입장인 거고, 예림의 입장인 거고. 본승이는, 야, 나도 같이 해. 우리 같이 하면 재밌을 거야. 이게 이제 본승의 어떤 그런 입장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입장들이 또 이렇게 갈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림이? 은승이요. 본승이 해. 너희는 우리가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것처럼 선거 투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제아부터. 저는 있다고는 생각해. 왜냐면은 우리도 어리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현이는? 잠깐만. 뭐에 대한 투표? 그 마지막에 여기서 그 자기 권리를 받을 그 투표를 하는데 이처럼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너는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봤을 때는 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린이도 나름의 권리가 있는 그런 국민으로서. 예림이는? 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약 5천만이라고 하면 그 중에 약 한 1천만 정도는 학생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그 국민의 투표권을 약간 안 준다는 건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우리의 권리를 좀 지켜주지 못한달까. 준호는? 준호야? 나는 어린이들은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린이들마다 조금씩 정치랑 뭐 이런 대한민국 막 나라에 대해 무슨 발전이나 막 이런 걸 잘 아는 애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애들도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그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좀 발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갖고 나는 좀 어린이들은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준호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까? 지금 준호 같은 경우는 준호가 드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 논리 아주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일단 어린이들이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 속에서 투표하게 되면 오히려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또 어린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준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 투표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주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찬성했던 사람들은 또 많이 토론을 우리가 한다면 제가 어린이들이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자신의 투표권이 생긴다면은 어린이들의 정치에 관여가 생기는 거니까 어린이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생기지 않아서 예전처럼 독재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처음부터 어린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자, 준호, 지하의 반론에 대해서 네가 재반박을 한다면 그 자, 뭐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찬성 측 반대 측 의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재반박도 해보고 그런 관련들 속에서 서로의 생각들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아가 반박했듯이 어린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것들은 투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투표할 것도 아니니까 별로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다. 근데 만약 투표권이 주어진다라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준호가 우려했던 그런 문제는 사라질 거다라는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재하의 논리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어리들에게도 이해 능력이 있다. 다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해 지금 현재 모르는 것 뿐이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 준호가 반박한다면 어린이가 이른바 미성숙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능력 자체가 뭐하다? 부족하다. 그러니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물론 그러면 이제 어린이가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은 또 다른 논쟁으로서 또 더 이야기를 검토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지야 뭐 좀 더 살짝 성숙하게 된 중학생부터라도 투표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정치 관여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대안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능력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그 뭐야. 그러면서 타협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또 반론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치매 할머니한테 투표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치매 할머니도 투표권 있단 말이야. 치매 할아버지, 치매 할머니 투표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치매 할머니, 치매 할아버지보다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들이 뭐야 판단 능력이 부족하냐? 어때? 맞는 말 판단 능력이 부족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치매 할머니, 치매 할아버지들한테도 투표권을 주면서 치매 할머니, 치매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보다 판단력이 높은 왜 6학년한테는 투표권을 안 주느냐? 5학년한테는 투표권을 안 주느냐? 라는 식의 또 반론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지금 오해하지 마. 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다양한 근거를 소개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본수기 진행 다 한 거야? 네. 그러면 본수기 나온 김에 책 145쪽 잠깐 보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여기에 콜롬비아 상황에서 12가지 권리가 나옵니다. 이 12가지 권리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권리는 뭐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권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이가 거기 12가지 권리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줘 볼까? 잠깐만요. 이쪽이요? 145쪽. 185쪽이 없는데. 145. 45쪽. 145쪽. 없어요. 없다고? 책이 달라? 현재는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12가지 144, 145. 네. 성현이 첫 번째. 살아있을 권리 살아있을 권리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살아있을 권리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건강할 권리 여러분들 어때? 우리나라 건강할 권리가 지켜지는 것 같아? 네. 건강할 네. 권리. 세 번째. 필요한 만큼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 어때? 잘 지켜주고 있어? 그럴걸요? 네. 네 번째. 교육을 받을 권리, 이건 어때? 당연히 있다. 교육을 네. 받을 권리가 너무 지나쳐갖고 문제가 되지. 네. 다섯 번째. 뛰어놀 권리, 어때 이건? 있어요. 있죠, 당연히. 뛰어놀 권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요즘에 우리 사회에 어리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뛰어놀 시간이라던가 장소가 과연 제대로 잘 확보되어 있는 건가, 충분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뭐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더 뛰어놀고 싶은 건가? 아니면 정말 뛰어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평등할 권리, 평등할 권리는 어때?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어린이지만 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무조건 어른들의 의견에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이른바 노키즈 존?
지난번에 예림이가 얘기했었나? 그 노키 준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역시 또 이렇게 한번 사회적인 그 쟁점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가족의 보호 아래 살 권리. 사랑과 가족의 보호 아래 살 권리라는 부분들에서 과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누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야 뭐그 안 실천되는 데도 많잖아요. 아동학대 요즘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 실천되지 그 아동학대 문제가 여전히 있는 어떤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나? 아니면 어린이라는 이유로 자꾸 그것들이 기회가 제한되거나 아니면 억압당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정보를 알 권리. 정보를 알 권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 여러분들이 알기에 정보 자체가 이렇게 막혀 있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말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가? 뭐 이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그 다음에 중독 정도 아니에요. 정의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릴 권리. 평화를 누릴 권리에서 이렇게 12가지 항목이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2022년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목록들을 정리해 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림이. 네. 이 54쪽에 어떤 친구가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일 가운데 중 하나는 예의라고 했는데 너희는 평화를 이루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 준호 먼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있어. 그러면 한 1분 정도 다 같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알았어. 48분까지. 그럼 성현이 먼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와 배려 아닐까? 전쟁은 보통 서로서로 의견이 대립해서 약간 발생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승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재아 마이크 테스트. 들린다. 다시 해볼래? 나는 존중 같은데, 왜냐하면, 서로를 존중하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야. 재하는. 나는 평화를 위해서는 권승희가 말했던 것처럼 존중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그 의견도 이해하다 보면 언젠가 그 의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존중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준호는. 나는 존중이랑 배려, 존중은 평화를 위해서 존중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고, 또 배려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또 배려를 해서 막 도와주고 하면 평화를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갖고, 존중이랑 배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콜롬비아 위치만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쪽에 북아메리카 있고 이쪽에 남아메리카 있는데 남아메리카의 가장 그 꼭대기 윗부분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옆에는 뭐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지금의 콜롬비아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좀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콜롬비아의 그 내전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다룬 어떤 그런 분이어서 현재 콜롬비아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 선생님도 그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콜롬비아의 내전이 어떻게 종식이 되었는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남아메리카가 우리나라의 정반대쪽 그래서 콜롬비아까지 우리나라 직항으로 갈 수도 없어. 한 번에 못 가고 미국이나 이런 데 경유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그 가까운 나라, 이슈가 있는 어떤 그런 나라는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세계 어떤 나라가 되었던지 간에 뭐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어린이들의 삶이 힘들어졌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나라는 어디였어? 어디야?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어제가 100일이었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이었는데 100일 동안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희생되었나 전쟁 통해 실제로 어린이들이 폭격에 포탄에 맞아가지고 선생님 정확히 모르는데 뭐 100 몇 명인가 100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쟁에서 어린이들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뭐 단지 그 죽는 것도 문제지만 또 많은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일상의 삶이 멈춰버린 거지. 뭐 학교나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테고 이러면서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역사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렇구나 우리 역사 7권인데 그 시리즈가 지난번에 한국사편지 시리즈로 봤고 이번에는 그렇구나 우리 역사라는 그 왜 이렇게 시리즈 두꺼워?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하고 지난번 한국사편지 책하고 고려시대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서술 형태라던가 관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또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책을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너무 생각이 두꺼운데요? 듭니다. 근데 그 글자가 크고 그 글 간격 줄 간격이 넓고 그림이 많아 사진이 많아 사진 자료가 많아 요 책은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안녕. 감사합니다.